어제죠. 어제 곡선 자기 테라피 오래간만에 이제 한번 올렸습니다. 어제 오후에 그냥 뭐 한번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그냥 그 준비도 없이 그냥 올리다 보니까 1시간 정도로 했습니다만 막판에 좀 버벅거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다가 보면 늘상 있는 일이죠. 그리고 어제 그렇게 불편함을 호소한 분이 토양 체질이고 그 토양 체질에 맞는 처방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게 틀리게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야 될 필요는 못 느끼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시 이제 그 밴드에 한번 살펴보시면 밴드에 지금 오늘 영상 글도 지금 이렇게 2개를 올렸는데, 기시공 코칭반 개설 안내문해서 국선 기시공을 지지하고 수련하며 그 뜻에 깊이 공감하는 분들을 위한 공개 채팅방 기시공 코치 힐러방을 개설합니다 라는 이제 공고를 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올해로 이제 수련원 생활이 한 43년, 이제 나이로는 이제 60대 중반을 이제 곧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봄 4계절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가을이면은 이제 여기 그림과 같이 황금 들판, 들녘처럼 이렇게 수확을 하는 계절이고, 그런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돼야 될 것이 많죠. 이렇게 쭉정이들은 다 걸러내고 알곡만 챙기는 그런 것들이 우리 수련에 있어서 이렇게 한 10가지라면 이 10가지를 모두 가지고 이 잠재의식에 우리의 어디 진리의 세계라고 들어간다고 그럴까요? 경험을 한다 그럴까요? 그럴 수는 없죠. 모든 것을 가지고. 그래서 정작 오직 하나 원하는 거, 아주 지극히 바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9개는 털어버리게 되는, 그것이 이제 일종의 쭉정이들은 다 버려버리고 알곡만 이렇게 남기게 되는, 그것이 이제 가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제 수련 인생에 있어서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거와 유사하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이곳에 단순히 대화의 공간이 아닙니다. 명실상부하게 기시공 코치와 힐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기를 겸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함께 나누는 열린 장입니다. 저희 수련 인생이 이제 가을 결실을 맺는 시점에 들어선 것처럼 이 방은 여러분이 수련의 길에서 알곡 같은 본질을 함께 수확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동행자가 아니라 배가와 종자기의 일화처럼 저의 지음자이며 동시에 진리에 대한 지음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우리는 서로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고 기시공의 코치와 힐러로서 필요한 지식과 실기를 함께 익히며 360명의 동행을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기시공 코칭방은 곧 수련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황급빈 들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결실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공고를 쓰고 글을 쓰고 이제 여기 공개 채팅방에 개설을 했다는 거죠. 기시공 코치와 힐러방, 여기를 이제 오늘 개설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배가와 종자기의 일화 아시죠? 지음자,
즉 소리 음자, 소리를 안다. 즉 이제 백아가 이제 마음속에 있는 상과 들을 검은고로 이렇게 연주를 하면 종자기가 그 상과 그런 환경을 그대로 이렇게 그 마음을 알아줬다는 거, 연주하는 그걸 듣고 너는 이렇구나, 너의 마음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주었다는, 거기에서 유래해서 이제 지음자, 음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렇게 공감을 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국선 기공을 이번에 한 7회에 걸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코치들이 7번을 마치면 이제 코치 자격증을 드리는 걸로 했었고, 물론 이제 다 실력을 갖추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선은 제 방식이 그릇을 먼저 만든 다음에 내용물은 나중에 채워 넣으세요. 이런 식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도합 한 35명의 이제 코치들이 배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지방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저를 이렇게 국성기 시공을 지지를 해주시고, 국성기 시공을 지지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저를 지지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성기 시공에서 주창하고 있는 뜻과 어떤 목적이랄까요? 거기에 이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여겨서 저의 지음자라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공감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치 분들의 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치들이 이제 자격을 먼저 받으셨고, 그 다음에 내용물은 이제 차차 수련을 해가면서 채우세요 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까요? 그런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시공을 수련을 해서 이제 기공 7가지, 그 다음에 또 그 7개의 돌멩이라고 표현을 상징적으로 했죠. 그 다음에 3개의 쿠션, 잠잘 때 잠자리 기공 그 3개를 익히시고, 요일별로 지금 100일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요일별로 할 수 있는 기공을 꾸준하게 100일 동안, 내년 2월 한 며칠에 끝날까요? 한 2월 중순에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코치들을 위한 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그 코치들에게 어떤 것들을 먼저 알려드려야 될까 해서, 먼저 코치라면 이거부터 먼저 아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죠. 그것을 이제 한번 보시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이제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1기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게 있죠. 그래서 수련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의문은 이렇게 진리에 대한, 자기의 본 성품에 대한 그런 궁금증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여기 국성기 시공에서는 우선은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것을 좀 알 필요가 있다. 이게 대상적으로라 상대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왜 그러냐면, 우선은 내 몸을 가지고 평생을 이제 살아야 되니까, 나의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면 이 자동차가 경유차인지 휘발유차인지 전기차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휘발유차는 휘발유 넣어야 되고, 경유차는 경유를 넣어야 되고, 전기차는 전기를 충전해야 되듯이 이렇게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모른다면, 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다든가 전기 충전을 해야 될 그런 전기차에 왜 연료 넣는 구멍이 없지, 입구가 없지 이런 식으로 헤매게 되는,
그러한 그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의 기질과 성향과 여러 가지 그런 생리와 이런 것들을 아신다면 이 좋은 차를 사서 오래오래 두고두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나는 누구인가, 체질이 어떤 체질인가 부터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기시공 시해서 베풀 시자, 이것이 이제 현대적 개념으로는 코칭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밑에 사시 코칭.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코치 과정에서 이 라이프 스타일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자기의 체질도 알아야 되지만 이렇게 코치를 해줄 상대의 체질을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져야 이 라이프 스타일 코칭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 점검을 통해서 그래야 이제 자기력 테라피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자기 체질은 뭐 저의 도움을 받아서 아신다고 한다면 이 자기력 테라피는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남들한테 이렇게 코치를 해주기란 조금 힘들겠죠. 이걸 모른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을 한번 기점검을 하는 그런 정도로까지만 오늘은 좀 안내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런 자료가 있는 것이 제가 카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 카페로 들어가신다면 이 국성기시공 카페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여기 카테고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쭉 이제 뭐 여기 자기력 요법이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아니고 자기력 요법이 아니고 다시요. 여기 적당 맥진법이 있습니다. 적당 맥진법. 적당 맥진법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맥법에 대해서만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쭉 올려놓은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맥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맥이 변화, 그 다음에 맥이 변화, 음양 오운육기의 체질 분류, 오운육기와 맥법, 그 다음 사맥, 그 다음에 기초적인 맥진법, 그 다음에 5개 맥의 상과 원리, 단전 행공과 맥법,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가장 위에 8체질 맥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맥법을 공부를 하다가 가장 현실적으로 활용도가 제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제가 많이 활용하죠. 이 8체질. 우선은 8체질로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8체질 맥법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8체질 맥법에 대한 이렇게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게 조금 적을까요? 글씨가? 그럼 크게 좀 한번 바꿔볼까요? 제가 없으면 제 사진이 제 영상이 안 나오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안 나오는 게 훨씬 낫죠. 이렇게 보기에는 자료가. 그래서 이 8체질 맥법 맥진은 환자의 좌수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 환자의 주관절을 적당히 굽힌 후 요골과 촉골이 비틀리지 않도록 한다. 3. 의사의 비맥진 손으로 환자의 손을 감싸진다. 4. 환자의 맥진 부위가 팽팽하게 되도록 의사의 비맥진 손으로 적당한 각도를 유지한다. 쭉 이제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밴드에 국성기시공 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카테고리 쭉 보시고 이 적당 맥진법에 클릭하셔서 이 8체질 맥법을 한번 읽어보시고 14번까지 한번 읽어보셔요. 읽어보시고
이런 오른쪽 맥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 왼쪽 맥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잡히면 이제 각 체질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런 체질들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진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글을 다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1시간도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 자기 손을 한번 잡아보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영상으로 그것이 잘 보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게 왼손이죠. 왼쪽 그림이. 그 다음에 이게 오른손이고, 그러면 이제 자기 손 이렇게 잡아서 여기 엄지손가락을 여기에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엄지손가락 딱 여기에 걸고 이렇게 하면 여기 뼈 있죠. 여기 어떻게 하면 잘 보이나요? 이렇게 잘 보일까요? 여기 뼈가 있습니다. 여기 뼈. 그러니까 여기 손을 이렇게 걸고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서 이 검지가 이 뼈에 딱 닿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세 개를 손가락을 평평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이제 이 손가락 세 개를 똑같이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이제 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맥을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심장 높이에 있어야 되겠죠. 심장보다 높이 이렇게 꼭 누르는 겁니다. 똑같이 세 개를 한 7초 정도 하나, 둘, 셋, 넷 죽을 때까지 이 맥이 안 잡힐 때까지 꼭 누른 다음에 7초가 지난 다음에 살짝 뗐을 때 가장 먼저 잡히는 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렇게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했을 때 딱 제일 먼저 살짝 놓으면서 힘을 뺐을 때는 가장 먼저 튀어나온 맥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네 번째 손가락이 잡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도 여기에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걸고 그 다음에 여기 뼈 있죠. 여기에 이 뼈 여기에 이렇게 집게손가락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운데 중지 약지 이렇게 평평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장 높이에서 똑같이 평평하게 그 지문 부위로 꼭 누릅니다. 이 맥이 뛰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7초 정도 지난 다음에 살짝 이렇게 7초 정도 지날 때 이게 맥이 죽을 때까지 눌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살짝 떼보면 그 가장 튀는 데가 있어요. 먼저 튀어나오는 데가. 이제 다시 한번요. 이렇게 꼭 손가락 자, 세 개를 똑같이 수평으로 평평하게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살짝 넣으면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운데거든요. 중지에 잡혀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왼쪽은 세 번째 약지 쪽이 잡혔다 그랬죠. 여기가 잡혔죠. 그러니까 이게 적당맥진법에 다시 들어가서 이게 팔체질맥법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보여드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맥이 이게 이 왼쪽은 이렇게 그 약지 이쪽이 잡혔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중지 쪽에 잡혔다 그러면 금양체질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금음체질은 이렇게 세 번째 약지 쪽에 잡혔고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검지 쪽에 잡혔다 그러면 금음체질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경계에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거 목양체질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경계에 유동을 흐르듯이 이렇게 잡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목양이고 이것도 목음은 또 흐르듯이 세 번째 두 번째 중지하고 약지 사이에 이런 식으로 잡히면 목음 체질이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잡히면 수양 체질이고 이런 식으로 잡히면 수음 체질이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수음이나 수양이라는 이거는 똑같고 이쪽은 좀 다르죠. 이게 수음은 약간 중지하고 네 번째 손가락 사이인데 이거는 수양은 이 네 번째 약지 쪽
바깥쪽으로 좀 가깝죠. 이것이 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특징이 왼쪽 맥에 세 번째가 잡히는 것을 우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죠. 금양 체질, 그 다음에 금음 체질, 그 다음에 토음 체질도 여기가 잡히고 여기가 잡히겠죠. 그 다음에 이쪽 수양 체질, 수음 체질.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수양 체질이나 그 다음에 이 토음 체질이나 그 다음에 이 금양이나 금음이나는 교감형들이거든요. 교감 체질. 저 교감형들이 이쪽이 주로 이 약지 쪽에 잡힌다는 거죠. 이 수음 체질만 빼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왼쪽 약지 쪽이 튀는가 안 튀는가. 그럼 튀면은 교감형들, 다시 말하면 금 체질 내지는 수양 체질 또는 토음 체질 또 수음 체질, 그 중에서 이제 고르시면 된다는 거죠. 왼쪽 오른쪽 맥을 이제 구분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은 잡아보다 보면 압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체질이 파괴됐다. 우선은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내 손목을 먼저 잡아보고 이제 내 손목을 먼저 이제 잡아보면서 내 체질이 파괴됐으면 이제 처방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자기력요법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쭉 단위 처방이 있습니다. 이 단위 처방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표가. 그러면 이게 금융, 목약, 이거는 이제 장기 배열이 반대인 체질끼리만 모아놓은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금음이나 목음도 이제 정반대고 체질, 저기 장기 배열이 전부 다. 그 다음에 금양은 이겁니다. 이게 사금보수라고 하는 처방으로 들어가고, 목양은 보금사수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체질들이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이 뒤쪽에 있는 체질들이란 얘기죠. 그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팔다리, 무릎 아래, 팔꿈치 아래 혈들을 한 정확히 이제 제가 세보면 28개 혈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치를 이해만 하시면 이거는 그냥 활용 가능하거든요. 오행열만 아시면, 오수열만 알면 그냥 여기에 금양체질에 사금보수다 그러면 사금보수만 알면 그대로 오행열을 붙여서 처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금보수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혈들이 나옵니다. 여기 그림이 금양체질 단위 처방해서 기본방, 그 다음에 또 쭉 내리시게 되면 북의 염증방, 여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내리게 되면 정신방, 또 장기 염증방, 그 다음에 태행방, 그 다음에 쭉 북의 단위 처방해서 제2기본방, 그 다음에 살균방, 그 다음에 제2정신방, 그 다음에 활력방, 그 다음에 태행방, 이런 식으로 다 나온다는 거죠. 혈들이 체질에 맞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참 공부를 조금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좀 복잡하다 이런 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여기 학습 프로그램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국선 자기력 테라피가 있죠.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이제 여기에 국선 자기 테라피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 이 금음 체질 자기력 처방과 호흡법, 석생법, 기공법, 집중법 있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자기 체질이 모금 체질이다 그러면 여기를 눌러 보시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온전히 할 수는 있다는 라이프 붙이기 쉽도록 방을 같이 해주어야 합니다. 이 모금 체질 부종에 따라서 보조방을 가미합니다. 기본 통, 신경쇠약, 신경성 소압, 이비인후과병 간질 치료에도 사용합니다. 기본방에 부계염증방을 가미합니다. 그러면 복합 처방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쭉 중간점 11번 정도에 모금 체질 복합 처방 해가지고 이제 병기가 가벼운 것들은 기본방만 붙여도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변기가 저기 쉽게 말하면 여기 기본방 해가지고 부계염증방 이 우측에만 이렇게 붙여도 웬만한 거는 다 낫죠. 그러나 조금 빨리 낫기를 원하고 좀 심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측에 기본방 플러스 제일정신방 플러스 부계, 그 다음에 좌측에는 기본 플러스 살균 또는 활력 이런 식으로, 장기염증방은 이런 식으로, 살균방은 이런 식으로, 활력방은 이런 식으로 좌우측에. 예를 들어서 활력방을 장기염증방은 요새 감기가 유행이죠. 이 살균방, 바이러스방을 한다 그러면 감기에, 모금 체질에 감기에 붙이겠다 그러면 기본방 좌우 똑같이 붙이고, 우측에는 제일 정신하고 정신방하고 살균방을 붙이고 좌측에는 부계만 붙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보죠. 여기에 기본방 좌우측 이거 똑같이 이렇게 빨간 쪽은 앞봉으로 한다 그러면 금색 앞봉 붙이고요. 빨간색은 파란색은 은색 앞봉을 붙이면 되고요. 이렇게 자석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 쪽이 붙어야 되거든요. 이건 파란 쪽이 붙어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되고, 좌우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제 부계염증방 이거는 오른쪽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왼쪽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다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생략이 돼서 왼쪽은 6개가 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다가 정신방, 기본방 플러스 정신방 붙이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살균방이 있을 겁니다. 살균방 이것을 오른쪽에다가 붙여 놓으면 오른쪽에는 4개, 4개, 2개 해가지고 10개가 붙고 왼쪽은 6개가 붙거든요. 그러면 이게 살균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균 감염성 질환에 사용하고 감기, 편도선염, 폐염, 뇌막염, 안질, 부질, 안질, 부비동, 축농증, 폐결핵, 장티푸스, 화농성 피부병, 화상, 기타 세균 감염에 의한 각종 질병 치료에 유효하고 급성 초기에는 2, 3회의 치료로 완치될 수 있고, 이 처방은 살균 효과는 현재 강력한 항생제보다 강한 듯하다. 만성 염증에는 염증방과 교대로 사용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붙이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복합 처방 해가지고 여기 살균방, 이 처방, 감기 처방 이런 식으로 해서 손에 수지침 혈도만 이렇게 쫙쫙쫙 구분해서 나눠져 있으니까 이거는 저한테 설명 한 번만 들으신 분은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무릎 아래, 팔꿈치 아래 혈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지침 혈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좀 어려우실려나요? 글쎄요. 이제 뭐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뭐 어려울 것까지야 뭐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거를 아시면 이런 뭐 협심증, 심근경 이런 약을 드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거 하여튼 잘 듣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제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다가 보니까 잘 듣는 사람은 잘 듣는데 안 듣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이제 해보니까 그렇더란 얘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어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이제 여기에 이제 보시면 어제 이제 표를 보면서 여기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어제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면 너무 오래되니까 이거를 이제 한번 보여드리죠. 이것도 이제 제 얼굴을 지워버리고 이것만 나오게 한번 하도록. 자, 이것만 크게 나오면 이제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런 처방을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처음엔 듣는 듯 하더니 두통이 생기고 답답해지네 뭐가. 그러니까 이런 원인은 이런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안 맞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장기 배열 순서에 따라서 처방이 되어져 이제 이런 처방이
사금보수로 비장을 사하는 처방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비장이 사해지면은 대장이 보해집니다. 대장이 기운이 세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금, 토, 화, 수, 목으로 이렇게 적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금양체질, 제가 금양체질인데, 그럼 금, 토, 화, 수, 목, 이 화가 중심이고 이 금이 제일 큰데 목이 제일 적고, 여기에 사금보수로 해서 비장을 사한다. 이 토가 비위장이잖아요. 이것이 크니까 이것을 기운을 빼주는 처방을 했는데, 육기적으로 봤을 때 이 비장을 사하게 되면 대장이 보해진다는 거죠. 대장의 기운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장의 기운이 보해진다고 하는 건 이 폐대장이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토가 두 번째로 적어져서 큰 거에 들어가는데 비장을 사해준 거는 맞는데, 결과는 그걸 또 오래 하다가 보니까 이 대장이 보이지, 폐대장 쪽에 대장이 커지게 된다. 에너지가 더 많이 온다는 거죠. 더 마이너스로 하려고 하는데 더 플러스가 됐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오는 언밸런스란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 체질침에서는 목이면 가한담을 하나로 봅니다. 그냥 가한, 사법 하면 다음도 사해진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체질 처방을 하게 되면. 그러나 이제 사암침법에서는 그 진단법이 없어요. 사암침법은. 그러니까 이 1차, 2차, 3차 리듬 해가지고 바이오 리듬상으로 이렇게 먹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러면 이 1차 리듬에 있어서 긍정과 부정적인 거, 그런 심리적인 것들이 흐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장하고 위쪽으로 기운이 흐른다는 거죠. 이렇게 좀 초조, 불안, 재물 상실에 대한 아까움, 뭐 이런 기운들이. 그러니까 이런 흐름, 예를 들어서 또 2차 리듬은 감성 리듬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예술적 성적 열정인데, 연애를 하다가 실연을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실연을 당했을 때 그런 기운은 어디로 가느냐, 방광으로 가고 소장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애를 하고 있을 때 막 둘이 죽고 못 산다 그랬을 때는 심장으로 가고 신장으로 간다는 거죠, 기운이. 이런 심리적인 상황을 보고서 그때그때 처방을 하는 것이 사암침법의 진단법이란 얘기죠. 이런 맥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체질침법은 맥법으로 하지만, 그러니까 이 진단법만 확실하다면 사암침법도 잘 듣는다고 합니다만은, 이런 체질론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어떤 목이 적은 큰 체질에, 큰 체질이 목양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런 목을 보호하는 체질을 처방을 해줘 버리게 되면 이게 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암침법도 체질을 구분하고서 썼을 때와 그냥 무작위로 그냥 썼을 때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사암침법도 마찬가지고, 이런 체질침법도 이런 여기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장을 보였는데 비장을 사했는데 대장이 보여지는 그런 역작용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이런 노란 글씨로 되어져 있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언밸런스, 이렇게 역작용이 나는 그런 처방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금양이나 목양 체질에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역작용이 나는 것들이 있고, 처방이. 그 다음에 금음이나 모금은 금음 체질에만 이렇게 있고, 모금은 잘 듣습니다. 없어요, 역작용이 나는 게. 체질침법을 그대로 하더라도. 그 다음에 토양이나 수양도 역작용이 나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음이나 수음은 하나, 둘, 세 개, 이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더란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잘 듣는 체질들이 이 가운데 토양이나 수양, 금음이나 모금이 되겠죠. 그런 트러블이 없는 그런 처방들이 이게 사암침법으로 이렇게 검산을 한다 그럴까요? 해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시공 그 국선 자기력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인 것은 이런 체질 침법이나 이제 사암 침법이 효과가 좋아서 앞에다가 국선만 갖다가 붙이면 그것이 국선 자기 테라피냐, 이렇게 이제 또 뭐죠? 의문을 제기하실 분들이 계실 것도 같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시공 처방이라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금양 체질이라 그랬죠. 금양 체질인데 여기서 기본방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이건 걸리질 않습니다. 노란색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숨열 체질이다, 아니면 숨열 체질, 예를 들어서 숨열 체질은 뚱뚱하면서 열이 있는 체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균 체질이 체중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키와 뭐 곱하기 100 해가지고 그 체중에서 이 뚱뚱하다 그러면 뚱뚱하면서 열이 있는 체질은 숨열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뚱뚱하면서 열이 없는 체질은 숨냉 체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뚱뚱하면서 열이 있느냐, 뚱뚱하면서 열이 없느냐 하는 그걸로, 예를 들어서 숨열 체질한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보간은. 그러면 숨열 체질, 쉽게 말하면 찬바람과 같은 것을 슬슬 냉풍을 불어주는 간을 보본 사금보수로 하는 것은 간이 보하는데, 간이 보여지면은 냉풍이 분다는 찬바람이, 시원한 선풍기와 같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주니까 이 숨열 체질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관을 하면 진짜 3초가 기운이 빠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금보수 사비는 뚱뚱한 사람한테 쓸 수 있는 거고요. 보대, 대장을 보하면, 대장은 흥부와 같으니까 이게 이 초조하고 허기지고 재물상실에 대한 아까움, 허리가 구부정하고 하는 그런, 이게 살이 빠진 그런 사람들한테, 뚱뚱한 사람들한테 쓴다. 이렇게 보대의 대장을 보호하는 기운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사토보목이라고 심포를 보호한다 했을 때 숨열이, 이 심포를 보호니까 사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체질대에서는 목이 간담이니까 이게 담이 허하거든요. 이 금양체질은. 근데 이 심포를 보호하면 담 기운이 사해지니까 이것도 조금 쓰기가 부담스럽는 거죠. 이것이 숨열 체질한테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 처방을 쓰면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토보목으로 사패를 하게 되면 뚱뚱이한테 이렇게 수태음 폐경이니까 태음이 들어가잖아요. 태음 속토가. 그 다음에 사패를 하면 보유가 됩니다. 위보. 이것도 이제 뚱뚱한 체질한테는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위가 되니까 이게 사패를 하면 유장이 보호해지니까, 여기에 보면은 체질에서는 토가 크게 돼 있지 않습니까? 비위가 큰데 더 크게 해줘 버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제 사토보목이라고 하는 보시는 추운이한테 쓸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처방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뭔가 운동을 심하게 하면 결리는 그런 증상들이 자주 일어나요. 그럴 때는 이제 이게 사금보수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간보법. 그 다음에 열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열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장계 쪽으로 여기에 보면 수는 보신을 하면은 추운이한테 해야 되거든요. 여기 신장을 보호한다는 거는 수인데 수소음 신경, 족소음 신경이잖아요. 소음 군화가 들어가니까 이건 더워집니다. 그래서 추운 사람한테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계 단위 처방 넘어가지고 2개 단위로 넘어가면 여기에 추운이한테 사토보 보방, 보방을 하면 여기가 추운이로 되어 있는데 더운입니다. 더운이 바뀌었네요. 바뀌었습니다. 이게
더운이한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방광을 보하고 사토보금으로 그 다음에 아파 이 위에서 사금보수로 쓰면은 4개 8개만 붙이면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는데 이제 잘했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서로 바꿔놨네요. 이게 더운이가 위로 오고 추운이가 밑으로 갑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것도 이제 아마 이거 말고는 틀린 게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시공 처방이라고 해서 국선 자기력 테라피는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한번 보충 설명을 하면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서 쫄딱 손해를 많이 봤다 했을 때는 1차 리듬 경락을 활용하시고요. 폐, 대장, 비위장경. 그 다음에 2차 감성 리듬에 문제가 있다. 쉽게 말해 연애를 하다가 실현을 당했다 했을 때 심장, 소장, 신장, 방광이 2차 경락을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지식력, 권력력, 명예욕에 상실을 입었다 했을 때, 선거판에서 떨어졌다 또는 시험을 잘 못 봤다, 명예욕이 실추가 됐다 했을 때 간담, 심포 3초 중에서 고르면 된다는 거죠. 우리 이제 봤을 때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3분법 체계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락의 아까 구조와 기능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신다면 이해를 하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너무 길어져도 좀 힘드니까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일별로 하는 국성기공 지금 100일 수련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취침 전에는 활력 충동기공, 기상 전에는 지혜기공, 잠자리에서는 원기기공을 또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 7개의 돌멩이와 그 다음에 3개의 쿠션은 상징적으로 국선 기공을 이제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취침 전에 하는 쿠션, 3개의 쿠션은 단전의 어떤 쿠션, 편안한 자연스러움을 이제 쿠션으로 3개, 상, 중, 하단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요일별로 하는 것은 6일까지 이렇게 6개 이제 요명을 해서 12경락을 뜻하고 그것이 활동을 하고, 이 정각기공은 하나님도 뭐 휴일날은 쉬었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단전의 위치에서 무심의 자리에서 종합해서 한다 하는 걸로 정각기공을 일요일날 하는 걸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동작은 기지개 켜듯이 호흡은 하품하듯이 몸으로 하는 노래, 몸으로 리듬을 타고 호흡으로 박자를 맞춘다. 우리는 이미 지금 여기 이거 이대로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7개의 돌멩이와 3개의 쿠션을 방편으로 삼아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세팅되어진 그런 것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국성기시공 수련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